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7쪽부터 59쪽까지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선생님은 여러분이 꼭 먼저 문제 풀어보고 내용 다시 생각해보고 그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교과서 앞쪽으로 넘어가서 찾아서 정리도 해보고 꼭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1번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대륙 이동의 증거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옆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날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붙어있던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학설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다시 원래는 대륙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갈라지고 이동해서 이렇게 현재처럼 선생님이 물론 대륙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그리기 위해서 대충 간략하게 그린 거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서로 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이동하고 갈라져서 현재처럼 분포하게 되었다는 설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그렇죠. 대륙 이동설이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럼 대륙이 이동했다는 증거 뭐가 있는데? 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선생님이 요건 꼭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죠? 기억나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안선 모습과 산맥 분포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입니다. 얘네가. 근데 붙여봤더니 해안선 모습이 서로 일치하더라. 여기도 볼 수 있죠. 해안선 모습이 서로 일치하더라. 그리고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도 산맥 분포가 일치하더라. 그래서 대륙 이동은 있었다. 대륙은 이동했다. 즉 대륙 이동의 증거였었고요. 이번엔 이쪽부터 봅시다. 빙하 이동 흔적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빙하 이동 흔적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죠. 빙하 이동 흔적이 있다.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땡땡땡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그래서 화살표 해서 글로소프테리스라고 되어 있고 색깔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여기 보이나요? 여기는 메소사우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빨간색으로 기준으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걸쳐서 요 빨간 선이 이렇게 걸쳐 있죠. 지금은 이 두 대륙이 떨어져 있는데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이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 즉, 요 대륙에 걸쳐서 이러한 생물이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석 분포를 보고 예전엔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 즉, 이렇게 화석 분포도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된다. 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아래쪽 2번 보겠습니다. 우리 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륙지각, 해양지각 표시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게 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뭐였죠? 지각보다 더 안쪽 지구 내부 그렇죠. 멘틀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멘틀의 윗부분까지 요걸 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판이란 요거 여기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적어주면 되겠죠. 땡땡과 멘틀의 윗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판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날개 2번 문제는 아래쪽에 있는 화산대와 지진대 함께 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화산대와 지진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활동이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이었고, 지진이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기준 두 개 배웠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그거 뭐였죠? 기억이 안 나면 앞쪽 찾아보시고,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지진의 세기 규모, 단위, 아이고, 선생님 방금 얘기해버렸네? 지진의 세기 단위, 규모였습니다.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지진을 느낀 정도나 건물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 그렇죠, 진도였습니다. 아래쪽 괄호 3번 보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특징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에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나요? 그렇죠. 대체로 띠 모양으로 분포하며 무엇과 거의 일치한다? 네, 맞습니다.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옆에 있는 날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무엇과 거의 일치한다고? 그렇죠.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아까 안 하고 넘어갔던 날개 문제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네요.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방출된 에너지의 양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 방금 여기서 있었다.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 그렇죠. 규모였습니다.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 방금 여기서 했다. 지진을 느낀 정도나 건물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는 진도였습니다. 괄호 3번 보겠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그렇죠. 화산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그렇죠. 지진대라고 했었던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4번 보겠습니다. 괄호 4번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은? 네, 맞습니다. 탄이었죠. 자, 57쪽 스스로 정리하기 함께 정리해 봤고요. 58쪽부터 59쪽까지 있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짚고 가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지구의 구성 요소 중 땡땡은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 지구계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정리하고 지구계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었어요. 요건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 5가지. 직권,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이렇게 5가지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라고 했었는데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그렇죠. 직권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구 내부 구조 뭐가 있는데 그걸 알아야 가장 큰 부피 뭔지 알 수 있겠죠. 지구 내부 구조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지각 생각 안 나면 앞에 보고 와야 됩니다.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 그 중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었죠. 3번 보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었어요. 자,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쪽으로 생성 과정에 따라서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요 각각의 생성 과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 보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묻고 있죠. 우리 광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거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맞아요. 풍화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고 6번 보겠습니다. 암석은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는데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 5글자로 암석의 순환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겹다 이제 그죠?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겹죠? 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개념 적용하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